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우리 공화당을 지켜보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문브레이커스 특파원 한근형. 진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이렇게 매주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시간이 빨리 오는지, 이렇게 투쟁하랴, 생활전선에서 또 열심히 생활하랴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적도 또 없었다. 한 주 돌아보면 한 주. 한 주 돌아보면 또 네. 문브레이커스 찍어야 돼. 예, 서명대 하고 막 이러다 보면 한 주 진짜 금방 가요. 네. 이렇게 한 주도 금방 가고요. 한 달도 금방 가고요. 1년도 금방 가가지고 이제 2021년 해가 바뀐 지도 벌써 이제 2달이 넘고 3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또 3.1절이 코앞이라서 3.1절 아시죠? 투쟁할 수 있는 사람, 팔다리 달린 사람, 그리고 이제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모두 나와라! 어떻게 나올지는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분별력 있게 잘 할 수 있으니까 모두 함께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어요.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그 전까지는 외투를 입어야 되다가 딱 갑자기 외투 입으려니까 좀 뭔가 덥고 뭔가 낮에 돌아다니기에 그렇다고 밤에 또 쌀쌀하니까 안 챙길 순 없고 하루 종일 돌아다닐 때 네, 꽃피는 춘삼월이 진짜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빨리 우리들 마음속에도 진짜 따뜻한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더 크게 드는 요즘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차가운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의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고 더욱더 가열차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봄을 맞이해서 마음의 신발끈을 동여매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화당 이 항상 지치지 않는 이 젊은 에너지 투쟁의 의지로 힘차게 문브레이커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첫 번째,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보신 분들께서는 이미 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저번 주에 우리를 진짜 어제는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저는 오늘은 좀 더 과격한 언어로 좀 전달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임산부 노약자, 심신미약자께서는 볼륨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그 오프 더 레코드긴 하지만 준비하면서도 부글부글 들고 말하면서도 옆에서 보니까 부글부글 아니, 너무 하는 게 그러지 마세요. 느껴지시더라고요. 지금 당원분들께서 진짜 저 성격을 이상하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화끈하시니까. 근데 불의를 보고 못 참는다는 거 그거니까요. 예, 저번주에 우리를 화나게 했던 사실입니다. 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까지는 제가 차마 말을 아끼겠지만 정말 이 대한민국 문재인 이 뻥방역 이 좌파 독재의 이 이중잣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방역 수칙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지난주 별세를 했는데 서울 광장에서 연결식을 가졌고요. 그 연결식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고요. 노제에는 4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는데 이게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걸릴까봐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하게 뭐 자랑 삼아 이렇게 SNS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우파 신문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비난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완전 뭐 선전? 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자신들 입장에서 영웅이 가셨다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홍보도 하고 알리고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또 다시 주목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써먹는 것 같아요. 정말 광장이라는 것이 우리 평범한 국민이 다가가기에 얼마나 높은 벽이 쌓여 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광화문 광장에 뭐 나와 있겠다고 한 문재인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광장에 왜 우파 국민은 못 들어가는 겁니까? 왜 그 광화문은 좌파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겁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되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 코로나 뻥방역 때문에 다시 이렇게
뺏기게 되었어요? 참 되게 어이가 광장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광장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이 되겠다. 음, 그런 뜻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빙고. 그 처음에 이 백대현 선생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문재인이 뭐 냉큼 버선발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참 대비되는 게 많아요. 같은 백시이자 이제 우리 구국의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이랑도 비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둘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둘 다 이제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가족이나 일반 국민의 장례 그래서 더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더 분노합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때 일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뒷골 혈압이 뻗쳐가지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때 창원 같은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는데요. 저희 장례식장은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은 보통 100명으로 알고 계시죠? 인원 제한이 100명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뭐 한 장소에 10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총 30명의 문상만 허용했습니다. 자기들이 뭔데 허용을 합니까? 법적 잣대가 있는 게 아니라 과잉 충성이나 과잉 행정 뭐 그런 거죠. 네, 약간 그런 거죠. 규정이 없어요.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버하는 거지. 네? 근데 그 오버질이 도가 지나친 게, 네,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저한테는 할머니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는 또 부모님이세요. 어머니세요. 네. 그런 죽음 앞에 직계 가족도 못 들어가게 체크를 했어요. 왜? 제가 좀 회의 갔다가 그날 늦었거든요. 맞아. 저희는 30명이 정말 뭐 하루에 30명이나 이렇게 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막 받은 거야, 처음에. 사실 친척만 해도 30명이 보통 그럼요. 넘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달려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그때 중앙당역에 왔다가 현충원 갔다가 내려가는 바람에 그렇죠.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 참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싸울 때 저를 바라보던 그 병원 직원 아주 몰상식한 김여사쯤으로 저를 매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비가 저를 아주 무식한 큰 소리나 빽빽 치는 여자로 취급하던 그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요.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랑 똑같습니다. 근데 누구는 30명, 3일 총? 그러면은 나눠봅시다. 하루에 10명? 10명. 누구는 100명. 1000명. 최하 1000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세상인가요? 사람의 죽음 앞에 이게 뭐 가치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나요? 굉장히 저는 불쾌합니다. 정말. 진짜 불쾌하죠. 누군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누구보다 큰 사람이고 좋은 사람일 텐데 그거를 누구의 죽음은 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친인척 다 챙길 수 있게 해주고 누구는 뭐 너무 차별하고 그러는 게 우리 국민 개개인 모두가 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주인공이고 맞아요. 열심히 살다간 자기 인생이 열사입니다. 네? 백기환 씨, 뭐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초반에 말을 아끼겠다고 해놓으니까 좀 그런데 나중에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 열심히 사는 주인공인데 이런 취급을 받고 또 그것에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죽음 앞에 차별을 느끼게 하는 이 X 같은 세상. 반헌법적인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그 비단 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 공화당은 특히나 더 정말 잊을 수 없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을 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텐트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이번에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은 참 그 변명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의 답변은 그랬어요. 위법 사항이 있는지 모니터링 하겠다. 헐. 모니터링을 하겠대요. 네.
우리가 그랬으면 이미 현장에 나와 있어. 찍고 실제로 있어. 하고 막 예, 이미 찍고 있어. 뭐 국화 들고 들어가는 거 막 안 된다고 막 예. 막고 막 그런데 바리게이트 치고 막. 이 사람들 일어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겠다.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경찰들은 이랬습니다. 집시법에서 이게 집시법 위반이지 않느냐. 9인 이상인데 왜 이렇냐. 그러니까 집시법에서 관홍산재 및 국경행사는 10인 이상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 할머니도 뭐 창원시청 광장에서 죄를 저도 진행하면 되겠네요. 한 1000명 모여도 초상을 앞으로 창원시청 광장에서 치는 걸로 하죠. 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좀 똑똑한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에서 안 하고 뭐 서울시 광화문 광장 아니면 창원시청 광장 부산 뭐 어디 광장 이런 데서 하면 뭐 다른 데서는 원래 100명 뭐 30명 제한받다가 광장에서 하면 1000명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그러니까 잣대가 많이 안 그렇게 돼.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이라고 이거를 하고 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라도 공무원 증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평생이 아니고 수년 동안 경찰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보건당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 관할이 아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판단하고 조치할 사항이다. 라고 뭐 저녁으로 오리발 떠밀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때 광화문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가안성이 못 들고 들어가겠어요. 가방 검사를 했어요. 거리 벌리라고 하고. 가방 검사 당했어요? 저도 당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근데 저는 개겼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 가방에 그랬어요. 내 가방을 왜 보는 거냐고. 당신들 감염병 예방법으로 이걸 보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내 가방 안에 혹시라도 코로나 같은 게 들어있을까봐 그러냐고. 코로나 물건이야.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를 찾는 거 아니냐. 코로나를 예방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뭘 찾기 위해서 내 가방을 보는 거냐. 내 가방에 코로나 안 들어있으면 죽는다. 뭘 찾기 위해서인데 도대체. 내 가방을 왜 벌려서 보여줘야 되는데요? 정확한 핵심이죠. 내 가방에 코로나 안 들어있으면 너 죽는다. 그리고 뭐라든가. 통과했죠. 안 보고 그냥 보내주던가. 보여준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가버렸죠 그냥. 그러니까 못 잡죠. 못 잡지. 그러면 못 잡죠. 무슨 수를 잡을 거요.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 생신 때도 그 추운 날 점심때쯤부터 네, 해질녘까지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 근처에 6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절대 안 된다고. 6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청 광장에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돼야지 진짜. 정말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저는 참 마무리 멘트는 이렇게 할게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백규환 씨는 평생을 반일, 반미, 반기업, 반자본주의 그런 노동운동을 했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을 선동했고요. 그리고 2011년대는 쌍용 거기 집회 현장에 가가지고 또 선동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또 대국민 선동을 한 자입니다. 네. 그리고 2014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시민도 민족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서 그 당시에도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혈압 위에 올렸는데요. 그분께서 뭐 돌아가신 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이 같은 이중 잣대, 이중 코로나 방역 수칙 적용은 정말 이 정부의 정말 저는 인질극이다. 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핑계 삼아서 우리 우파 국민들, 우파 정치인들의 손발을 다 묶고 진짜 대한민국을 자기 맘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농락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투쟁하려고 하며 야, 너희 투쟁하지 마. 코로나 걸리면 너희 때문이야. 우리가 뭐 집회하려고 하면 야, 너 집회하지 마. 코로나 걸리면 다 너희 때문이야. 이렇게 국민을 인질로 삼고 있는 문재인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협상 없이 바로 처단해버려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긴급 재난지원금 주면은 문재인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금이잖아요.
인질범이 들어와서 내 집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주면 그 물은 내 물이듯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 생국민을 인질로 잡고 볼모로 잡고 이러고 있는 문재인과, 그리고 인질범 문재인이 도주하고 떠날 수 있는 차를 만들어주는 조력자 같은 국민의힘, 정말 대책 없는 이 환상의 커플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진실을 외치고 투쟁하고 행동하는 용기 있는 정당 우리 공화당 뿐이라는 거. 그리고 하루빨리 뭐 임기가 지금 문재인 지금 1년 남았는데 1년 남았다, 뭐 1년 있으면은 끝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정권은 청와대에서 매가지를 잡고 끌어내야 이 좌파들도 정신도 좀 차리고 우파 국민들도 정신 차리고 특히나 국민의힘 저작들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봐줘서는 이 나라가 그 다음 정권도 똑같은 선로로 간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참 힘든 길을 가는 우리 두 청년과 우리 당원분들입니다. 근데 다 동의하는데 과연 그렇게 된다는 거 그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고요. 1년 남았다고 임기를 그대로 청와대에서 무사히 마치게 놔둬서는 이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없는 거죠. 제가 이거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나이가 일정 이상 들면 자기가 잘못된 걸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인정 안 하고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배하고 완전 자기 삶이 내려앉을지언정,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과 아니면 뭐 국민의힘 그 작자들이 역사적 심판을 받더라도 자기들이 했던 것을 스스로 셀프 정당화하게 해석할 겁니다. 계속 정당화하고 자기들은 틀리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되돌림표만 계속 할 텐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시대의 흐름에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처단을 하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아직은 깨어난 국민들의 힘이 조금 모자라서 이 시대적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조화롭게 어르신들의 지혜와 젊은이들의 액션이 이제 절실히 필요하죠. 좀 더 용기 있고 신념이 바른 행동하는 우파 청년들이 많이 용기를 내어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셔야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국민 혈압 오르게 한 이 뉴스, 제가 이렇게 문재인 인질범은 협상 없는 척결만이 답이다라는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찐피 끝. 빠밤. 빠밤. 자, 그럼 이제 한픽,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보셨을 분들은 보셨겠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뉴스예요. 심각한 뉴스인데 미 법무부에서 북한발 해커 3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 기소를 한 내용 과정에 좀 심각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전 세계 이 3명의 해커 말고도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해커들이 있겠죠. 근데 이 3명의 해커들이 했던 전례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특히 그 중에 2018년에는 대한민국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1억 1,000만 달러, 하나로 약 1,200억 정도 되는 돈이 멕시코 그 국제은행에서 이제 해킹을 통해서 송금이 됐는데, 그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한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로로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을 선택을 했다. 근데 이 기소 내용에 이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이들 3명뿐만 아니라 북한발 해커들은 이 해커들은 해킹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할 때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그리고 사용하고 통제 가능한 그러한 은행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고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것도 한 곳에서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점조직적으로 이쪽도 썼다가 저쪽도 썼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든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은행들 중에 선택해서 쓴다. 근데 그 은행이 대한민국 기업 은행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모 은행을 2018년에 썼다고 나오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 게,
대한민국 정치권이나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던 내용이 미국에서 터진 거예요. 미국에서 터진 거. 어찌됐건 자금 세탁 경로가 우리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협조했다라는 사실까지 기소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국 그 금융당국이 그러면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거를 여당은 뭐 알고 묻겠죠. 야당 문제 안 삼잖아요. 이제 와서 미국에서 문제 터지고 이제 대한민국 뉴스 나니까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고 하니까 몇몇 국회의원들 뭐 정치 현장 제도권 안에서 이제 커튼 안에서 딱 조명 비치고 카메라 셔터 터지는 곳에서 딱 국민들한테 어필하기 좋은 북한 나쁜 겁니다 말하면 그냥 안 보이는 데서 말해봤자 정치인들 자기들한테 도움 안 되니까 딱 그 보이는 데서 하는 딱 그런 뭐랄까 전형적인 쇼 형국만 지금 하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 보면 너무 답답한 게 아까 뭐 진채구 할머님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약 2달쯤 전에 저희 조부님이 네.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북한 출신이시고 북한에서 친형이 북한에 의해서 저희 가족사에 좀 아픈 내용인데 북한 공산당 그 세력들에 의해서 저희 할아버지의 큰형께서 돌아가시고 뭐 이런 가족사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특히 어렸을 때부터 반공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그 공산당 놈들은 언제 어느 때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공격하거나 이제 유린하려고 하는 머리를 계속 굴린다. 걔들의 전략이고 걔들의 목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다. 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뭐 해킹으로 인한 금융 창출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해킹도 생기고 심지어 이거 비트코인 관련도 돼 있고 뭐 은행 해킹 뭐 랜섬웨어도 포함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요즘 소위 젊은이들 말로는 미드 오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처음 들어요. 미드 게임 용어인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워낙 많이 하는 게임 용어인데 미드 오픈이 뭐냐면 네. 그냥 본질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개통해버리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유린하든 말든 그냥 상관없다. 다 그냥 미드 오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떤 뜻인지 알겠네. 이게 정말 북한 해커들한테 대한민국 금융계를 미드 오픈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치권, 대한민국 뭐 금융권, 뭐 대한민국의 이제 정보계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 뭐 누가 됐던 확실한 제도적 장막이 지금 쳐져 있지 않다. 근데 우리 국내 은행이 관련되어 있다는 설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고 우리도 짐작 가는 곳이 있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죠. 개개인별로 북한에게 관대한 은행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게 관대한 정치인들이 많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거는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지 저는 좀 처음 듣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좀 써볼까요? 이 국내 이 관련 은행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쳐맞고 문을 쳐 닫아봐야 간첩 찌꺼리를 안 한다. 근데 그래 되면 또 국민들 거기에 종사하는 국민들이나 이제 거기에 따른 제2, 제3 파동으로 많이 피해를 볼 건데 그래도 이거를 뭐 우리 국민들 아낀다고 피해갈 수가 없는 노릇이다. 대한민국이 이걸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잘못하면 대가를 받는 것이 세상 이치라더라. 실질적으로 그 세컨더리 보이콧의 그 파장이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무섭기도 해 사실.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짓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잖아요. 전쟁 격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전쟁이 잊혀질 때쯤 되면 전쟁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쳐맞아야 된다. 예, 한 표를 걸고요. 그래야 무서운 줄 안다. 아유. 네. 북한에 가가지고 평양 가서 뭐 남쪽 나라 대통령입니다 하는 사람, 뭐 마스크도 뭐 아직 맞지도 않은 백신도 북한이랑 함께 나눠야 된다고 하는 통일부 장관, 뭐 모든 이제 뭐 우리 국민이 불에 타 죽어도
북한이 김정은이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대변을 해주는 국정원. 지금 38 뉴스에서 보도가 되기로는 또 그 북한이 계속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 했다고 해요. 그런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은행에 뭐 어떤 압박이 있었든지, 어떤 친북 세력이 있는지, 뭐 그런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 사소한, 뭐 쉽게 생각한 그런 행동이 나라를 망치는 길임은 물론이와 전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네, 정말 어마무시한 이름을 지금이라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참 그 평화 좋아하는 양반들이 네. 북한이 하는 거는 평화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참 정상화하고, 뭐 아니 뭐 머리부터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대한민국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고, 사실은 진짜 국민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혹은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뭐 정치, 뭐 사법, 뭐 이런 정보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진짜 찐트파운 말대로 진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도 맞으면 참 걱정이 됩니다. 한숨을 어떤 어른분이 저보고 한숨을 너무 많이 쉰다고, 한숨 좀 쉬지 말라고 하시던데,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한숨이 나와요. 진짜 저도 습관을 좀 습관이 되어가고 있는데, 기운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둘이 갑자기 쌍으로 한숨을 쉬었네요. 아니, 표정은 제가 이 암울한 얘기를 하더라도 좀 최대한 밝게, 저희 둘 얼굴이라도 보는 시간 동안은 좀 마음 편하시라고 관리를 하는데, 또 보고 있고. 근데 이 내용을 접할 때 한숨 나오는 건 어떻게 자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한민국 안에는 이렇게 뭐 금융권, 뭐 국방부, 뭐 정치계, 뭐 검사, 판사, 뭐 할 것 없이 어디에나 이런 북한을 돕는 조력자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세력들이 힘을 많이 키워서 이자들이 이제 대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결론은 그거잖아요.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크다. 기승전 우리 공화당, 저는 자동적으로 사고가 그렇게 되네요. 아니, 솔직히 우리 공화당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공화당처럼 조직적으로 그리고 확실한 이념화가 돼 있고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려는 구성원들이 있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결국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들 몸살이기 바쁜 사람들이 많고, 뭐 저희도 이제 아예 뭐 죽을 만큼 뭐 목숨이 끊어지고 대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내 선상에서 최대한을 다하긴 하지만, 아예 그 정도도 할 수 있는 각오가 안 된 사람들, 준비가 안 된 조직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희망 고문밖에 되지 않는다. 저 대표적인 국힘이라는 정말 정확하게 풀네임으로 불러주기도 싫어요. 인민의힘. 그렇게 있기 때문에 참 더 이상 사이비의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아니, 마무리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확실하게 딱 끊어줬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끊었구나. 마무리 확실히 해주세요. 그래서 한 픽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용어로 미드 오픈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유쾌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참 대한민국의 위상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에게 나날이 이뤄온 게 대한민국 우리 본진 내에서, 우리의 터전 내에서 우리를 지켜야 할 자들이 손발 뻗고 나서서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그게 금융, 뭐 언론, 정치, 뭐 어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결국은 이제 누구를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픽을 마무리 지어보자면, 무려 20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2018년에서 대한민국 금융당국에서 있었던 일이 이렇게 바다 건너 미국 법무부에서 기소된 사건으로 인해 결국 세간에 알려지는, 결국 아무리 그들이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과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 북한을 이렇게 하려는 것들을 묻고 숨기고 하려고 해도 결국 어떤 경로로든
시간이 문제일 뿐, 시간 문제일 뿐 결국은 드러난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금융당국이, 정보당국이, 정치계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국민을 이롭게 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가 또다시 드러났다. 사실 정말 안타깝고 힘든 소식이지만 결국 우리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제 자식 그리고 여러분들 손주 아들 딸 세대들에게는 절대 그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주사파라는 말, 북한 친북이라는 말, 종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도록 그게 지금 저희가 우리공화당이 이 시대에서 싸우고 있는 이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피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빠밤! 네. 자, 공동으로. 네, 다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이어서 관련된 주제입니다. 지난 16일 있죠? 16일. 정말 뭐 수영의 대가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북에서부터 뭐 오리발에 드라이 슈트를 입고 왔다고 주장하는 북한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째로 우리 군의 보안 태세가 얼마나 엉망진창이냐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군이 거짓말의 명수에 이어서 또 다시 거짓의 군대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잠수나 아니면 이제 해양 관련 이런 훈련이 되신 분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사실 북한이랑 대한민국의 거리가 물리적으로도 워낙 가깝듯이 진짜 이제 군 관련 이런 확실한 준비 태세가 없으면 정말 쉽게 개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 장비도 없이 심지어 오리발도 없이 왔다 갔다 한대요. 전문가들은 할 수가 있대요. 이날 해상 상황은 그게 아니더만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군이 있고 북한에서 뭐 보내는 입장이니까 뭐 모르려나. 몰라도 최대한 기상이 안 좋은 날씨, 만약에 누가 넘어와도 이게 사람인가 아니면 뭐 파도인가 물개인가 뭐 알 수 없는 그런 날씨에 오는 중간에는 파고가 3점 몇 미터가 넘었고 그렇죠. 수온도 그냥 6도에서 8도였고 그리고 불도 하나 없었고 근데 우리 정확하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온 것도 전 좀 이상하고 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10km를 걷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은 뭐 한 군 생활을 20년 정도 하잖아요. 여자도 할 텐데. 여자가 하진 않지. 북한 여자 군인은 하네. 네. 모르겠어요. 의무병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20년 정도 군 생활을 하는데 그 20년 정도 군 생활을 하는 사람이 10km 걷는 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사나 이제 세간에 드러나 있는 정보로 보면 그 사람이 붙잡혔을 때 자기가 뭐 오리발이나 이런 걸 들고 왔다는 거를 대놓고 시인하거나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듯이 근처에서 숨겨놨던 게 잘 발견이 됐던 그런 정황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절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관련된 기사 내용을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연합뉴스에서 제목이 북한 남성 붙잡힌 인근 해안서 잠수복 오리발이 발견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리발이 발견됐다고 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진특파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잠수복을 착용을 했다고 해도 한겨울 차가운 바다로 월남하는 것은 보통 체력으로 어렵기 때문에 군과 정보당국은 이 사람의 신원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연령대가 20대 초반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기사 내용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해 11월 최전방 철책을 넘어 귀순 의사를 표명한 북한 남성도 마치 기계선수 체조와 같은 물놀림으로 철책을 요리조리 다 가뿐히 넘어가지고 월남을 했다. 귀순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뭐 드라마나 정말 안타까운 개인의 북한의 그 철압 통치를 피해서 열심히 훈련받았던 사람이 정말 자발적인 의지로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걸 수도 있지만 기계선수와 같은 그 몸짓으로 그런데 이제 이 국가적 상황과 이 대립 문제라는 게 워낙 예민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지금 그 기순했던 남성은 대한민국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뭐 알 바가 알 수가 없죠. 없죠. 여러분, 제가 찾았는데요.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보이시죠? 이게 헬멧은. 조주복 같이 생겼다. 네, 헬멧은 철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고, 이게 머글이라는 거라고 하네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요. 이걸 입고 왔다고도 하고, 드라이슈트에 오리발 끼고 왔다고도 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말이 사실인지. 뭐 정보 당국은 알고 있겠죠, 정보랑. 네, 근데 왜 숨기냐는 거죠. 왜 사실을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타나고 진돗개 이론가? 저는 여자라 가지고 그런 거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뭐 그건가를 해가지고 무전을 하는데 그걸 다 들을 수 있대요. 그쪽에. 근데 네. 그렇게 해서 듣고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그냥 헤엄을 쳤다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린 지금도 사실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전에서 나온 말은 이 사람이 추진기를 달고 왔다는 거예요. 북에서. 만약에 김정은의 억압에 못 이겨 굶주린 북한 주민이 자유의 땅을 찾아서 왔다고 쳐요. 왔다고 쳐요. 그러면 추진기와 머구리 아까 보셨죠? 그거를 오리발. 집에서부터 들고 나와서 해안가로 가서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그걸 해서 정확하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왔고 그 찬 바닷물에서도 살아남아서 6시간의 헤엄을 쳤고 그 와가지고는 40개 배수로 중에 멀쩡한 단 하나의 배수로를 확률이 찾아서 왔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을 수 있으신가요? 그 해수로 찾아서 온 거는 진짜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는 볼 수 없죠. 정말. 네. 정말 정보가 미리 익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몇 번 왔다 갔다 했던지, 뭐 그 익숙하던지, 아니면은 군 내부에서 정보를 줬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일반 북한 주민이 탈북을 했다, 어떠한 루트로 했다, 뭐 이래갖고 정보를 줬겠어요? 헐. I don't think question. so. I don't think so. 네, 그러니까 의문투성이인 거고 지금 이곳은 뭐 노크 기순, 철책 기순, 이번에 지금 머구리 기순이라고 해야 되나, 오리발 기순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것까지 뭐 계속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만 쌓이는 채 북한 사람이, 예, 우리는 목적도 모르는 채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후속 발표도 없고요. 대한민국의 이 철책이, 보안선이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 문재인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한강의 그 수중 방벽 없앤 거잖아요. 그게 가장 치명적이라던데. 대놓고 고려항공을 띄우세요. 네? 대놓고 띄우세요. 배짱은 없어가지고 그거는 못하면서 뭐 딱 40개 중에 하나 남은 배수로로 사람을 안내하고 그래. 고생스럽게 6시간 수정해가지고 고려항공 띄우라고. 어? 웃지 마시고요. 아유, 고려항공. 네.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체계가 대한민국 땅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쌓여 있었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 바로 위에 있지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손꼽히는 나라가 바로 위에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튼튼한 군대와 대한민국의 안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대한민국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번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또 솔직히 해보기도 해요. 과연 우리가 안전한가. 아이고, 또 한숨 쉬면 아까 한숨 쉬지 않기로 했는데 또 한숨 쉬고 있네요. 네. 그 참 그래서 한 픽에 이어서 이제 공동픽까지 대한민국의 이제 방공태세, 방공망이 정보망이건 아니면 뭐 바다 육로건 해로건 뭐 심지어 한강 루트까지 너무 빵빵 뚫려 있다. 국민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 뿐, 진짜 우파 국민들만 소수의 국민들만 관심 가질 뿐, 이미 뭐 다 개방되어 있다. 그 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만갑이라는 프로 아시죠? 네, 이만갑 맞나?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이거 아닌데.
아무튼 어떠한 탈북자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유명세를 떨치던 탈북 여성이 당연히 북에 있다가 이렇게 오면은 그쪽에를 소개를 하고 그쪽 사람들의 받는 생활. 억압?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북으로 간 거 아세요? 아, 그 여자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북에 가서 다시 김정은을 아, 맞아요.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붙잡혀 간 거죠. 아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눈 뜨고 나면 한국에 있고, 눈 뜨고 나면 북한에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 철마 안 달리셔도 돼요. 오리발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철마 달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우기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구멍 뚫린 안보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동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이러면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매회 문브레이커스를 거듭할수록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말 그리운데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제일 중시하시는 안보 대통령이셨습니다. 국민의 리더셨고요. 네, 사드 배치, 그리고 개성공단 철폐, 대북방송 재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강경 대응하는지 즉각 북에 알려줬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습니다. 감히 김정은 따위가 핵개발,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는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없게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박근혜 대통령이시지 않으셨어요? 김정은 무서웠을 거예요. 김정은 암살조까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 그분이 안 계시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하는 리더는 정치가는 없고 자기 개인 장사 그리고 자기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냥 이리저리 날뛰는 망둥어들만 있지 정작 대한민국을 국민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없다. 참 있는 소수의 사람들마저 배제되어 가고 있다. 참 이 안타까운 현실. 네, 슬슬 이제 또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웃을 일 없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공화당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스만 대통령께서, 건국해주신 이 아름다운 나라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키워주셨던 나라.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 그 대한민국을 우리 공화당은 그 세 분 우리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네,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치활동을 할 것을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각오를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공화당 한 주 투쟁 참 쉬지 않고 달려가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는 한근영 최고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는 정말 그 주인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계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밖에 딱 없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번으로 102번째 되는 3.1절이죠. 네. 102번째 되는 3.1절 기념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 명문과 같은 그리고 그 역사적 흐름이라는 게 있죠. 참 물밀듯 터져 나오는 대한독립 만세 그 영광의 순간을 일제를 시대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셨듯 지금 우리는 잘못된 대한민국의 이 암적인 존재들과 대한민국 내에서 적국을 이롭게 하는 존재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이 좌파 독재와 맞서 싸우기 위해 거리로 물밀듯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날이 목전에 왔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나올 준비? Are you ready? 이래야지. 그렇게까지 제가 못했어요. 네, 여러분.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다 아시죠? 신축년 3월 1일 터지자 밀물 같은
좌파 독재 퇴진! 좌파 독재 타도! 네, 이날 다 같이 외쳐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문브레이커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또 다른 에너지, 또 더 활기찬 에너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1절에 봬요.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아름아름 문재인 타도!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